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리고 한 달 내로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국회의원 이상민. 제 눈에는 두 사람 모두 한심함 자체입니다. 이상민이란 정치인, 그래도 5선 국회의원인데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다 할 족적도 없고 존재감이 이 정도로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이상민 의원 행보를 부각하려 애를 쓰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의 적을 두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이용당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떠난 이상민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상민이 떠나겠다 나서주는 바람에 민주당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이라면서 이상민 의원을 받아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여당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금과 옥조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정부 여당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나 김기현이나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처럼 싸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유지하려 했지만 김기현은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직면해 있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중이고, 윤석열은 탄핵에 대한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걸로 또 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정 의원의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5년 전 일회용컵 사용 중지를 실시했을 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도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한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엔 텀블러를 사용하게 됐고 일회용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습관마저 바꾼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무정부가 낫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국정은 진지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집행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오변석기 하듯이 뜯어 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비판이 있는지 서영교 의원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왔던 반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온갖 잘못됐다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지방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했던 5선의 국회의원이지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진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고 참 미묘한 시기에 이런 의제를 던졌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겐 물었더니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몰랐다, 허위 보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온갖 언론이 잘못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힘 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총선 대비해서 되겠습니까?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행정구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우, 태풍, 한파 같은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 그리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IRA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이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 녹색 산업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말씀드립니다.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날이 무척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마음 한켠에 서러움이 가득 차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만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박찬대 의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사람은 탄핵받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마음이 급한 정부 여당의 행보가 유치함으로 가득합니다. 당황하고 마음이 쫓기면 물불을 가리지 못합니다. 비판과 조언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해야 하고 언론은 충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릴레이로 쏟아진 정부 여당 비판에 윤석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의 실책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짐작컨대 책상을 내려쳤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만났으니 조만간 이명박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